안녕하세요. 오늘의 뜻깊은 자리에 유튜브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홍보소위원장 안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이 세계공정무역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다양한 공정무역 활동들을 하는 대학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는 국제공정무역 마을 운동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공정무역 마을 목표를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정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의 인식 증진 그리고 공정무역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일련의 공정무역 마을 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개의 공정무역 도시와 그리고 28개의 공정무역 커뮤니티 인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공정무역 커뮤니티 중에 대학들이 공정무역의 활동과 그 속의 의미들 그리고 공정무역 대학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함께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사회공헌원의 어도선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장승건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주대학교 허문경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전지윤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원대학교 윤성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철규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천경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공회대학교 김선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자리를 제안해 주신 고려대학교 사회공헌원 어도선 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공헌원 원장을 맡고 있는 어도승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세계 공정무역 마을 인증에 관해서 찾아보니까 영국 랭커셔 주에 위치한 걸스탱이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2000년 4월 27일 날 마을 회의에서 세계 최초의 공정마을 이렇게 인증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봤습니다. 이때 이제 지역 농민들에게 저개발국 농민들의 어려움을 설명을 해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그 지역 농민들과 저수개발국 농민들이 하나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감과 연대가 이제 그 지역 사회의 학교, 교회, 상점으로 전파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사회 시장인 게스장 시장과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들, 이제 기업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런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은 공감과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2000년도 4월 27일 날 처음 공정무역 마을이 인증이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공정무역 마을 운동은 전 세계적인 이제 공정무역 커뮤니티 운동으로 이렇게 승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다양한 공동체 기반으로 해서 공정무역 인식에 대한 개선, 그리고 공정무역 상품을 많이 소비하고 이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운동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정무역 가치와 정신에 공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 그다음에 활동가, 지역 공무원, 학교, 종교기관, 그리고 기업과 상점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와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협력했을 때 공정무역 자체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현재는 김선하 교수님이 쓴 그 연구 논문 보니까 2,160개의 공정무역 마을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선하 교수님의 글에서 보니까 인천시, 부천시, 화성시, 뭐 구로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정무역 마을이 확대되는 것은 이제 SDGs나 ESG라는 우리 사회의 큰 흐름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정무역 자체가 SDGs와 ESG에서 강조하는 원리와 가치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마을 이제 인증이 있어서 특히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인 대학의 중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컨퍼런스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대학을 보더라도 하나의 독립된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 자체가 소비되고 또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 자체가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상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대학의 인식, 태도, 공감, 협력,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점에서 SDGs와 ESG의 원리와 가치 그리고 방법을 확산시킴에 있어서 대학의 공정무역 지원은 훨씬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대학이 공정무역 대학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통해서 이런 대학의 노력이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컨퍼런스는 매우 의미 있는 장이면서 이런 노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돼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허문영 교수님, 전지훈 교수님, 윤성원 교수님,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장승곤 교수님, 그리고 오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김철규 교수님, 천경희 교수님, 김선하 교수님, 그리고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여러분들과 사회공헌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저희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장승건 위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승곤입니다.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한 가지 정도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정무역 운동도 뭐 이렇게 길지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마을운동은 더 짧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인증을 하는 주체인 마을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은 아직 미미합니다. 그러나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그런 큰 노력 중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봤죠. 공정무역 마을운동의 미래라고 해놓고 대학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 교수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 오늘 발표하실 소수의 대학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수백 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 대학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그 점을 잘 들어보실 수 있을 거고, 저희들 오늘 발표와 토론을 계기로 해서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공정무역 마을운동, 공정무역 대학 만들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대학교의 허문경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의 허문경입니다. 전주대학교의 공정무역운동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하고 이거 있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5월 둘째 주는 세계 2천여 공정무역 도시 곳곳에서 공정무역의 날 행사가 치러지는데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려대학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 동료들과 함께 공정무역 대학 운동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공정무역은 1950년대에 시작이 되었고 공정무역을 도시운동, 시민사회 운동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도에 영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학에서부터 2003년도에 공정무역 대학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옥스포드 브룩스 대학이라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정무역 대학이라는 것은 커리큘럼과 공정무역 제품의 조달, 연구 및 캠페인을 통해서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실천하는 대학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여러 대학이 공정무역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가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에 전주대학교와 당시 경남과학기술대학,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이 동시에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 대학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재인증에 있어서는 전주대학교만이 심사에 참여를 해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공회 대학이 공정무역대학으로 합류를 하게 되어서 현재 국내에는 2개 대학이 인증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코로나의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1년에 12개 대학이 공정무역대학으로 인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략 영국과 스코틀랜드 지역의 대학의 숫자가 뭐 우리나라랑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무역 대학이다. 이렇게 제가 영국에서 쓰고 있는 영어 슬로건을 써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주대학교는 공정무역 대학이다라고 교내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정무역 대학으로서 공정무역을 교육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정무역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전주대학교 공정무역 운동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의 순서는 전주대학교 공정무역대학 추진 배경, 추진 현황, 주요 성과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입니다. 2019년에 전주대학교는 사회적 경제 융합 과정을 개설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혁신가를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혁신가를 양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조금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 자료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아젠다가 SDGs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아젠다와 지역 이슈, 지역 순환 경제를 이룬다든가 문화와 관광의 문제, 휴먼 서비스의 문제 이런 지역 이슈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아젠다와 지역 이슈를 에 대응하는 지역 혁신가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대학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아젠다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목표 가운데 공정무역과 연관이 있는 아젠다가 10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의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다. 그런 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전주대학교에서는 사회적 경제 융합 과정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플랫폼을 만들고 소셜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협력 기반을 확립하는 데도 공정무역 이슈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정무역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경제 리더 과정의 프로그램에 지원금도 받게 되면서 대학 내에서 사회적 경제와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봄에 이 가운데에 계신 분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1000번째 공정무역 도시가 이제 구마모토 시인데요. 구마모토 시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시작한 아카시 쇼코상인데 이분을 초빙해서 공정무역 국제 세미나를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과 공정무역을 실천해온 단체들이 참석한 꽤 규모 있는 국제 세미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2019년 바로 오늘인데요. 세계 공정무역의 날 행사에 학생들과 함께 전주에서 올라와서 참석을 해서 견문을 넓혔습니다. 여기 뭐 적은 인원의 학생이지만 이 학생들이 공정무역 커피로 창업도 하고 사회적 경제센터 직원으로 취업도 하고 또 도시재생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사진이 보기 좋게 나왔죠. 전주대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그리고 전주시와 공정무역 실천선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호인 총장님은 공정무역 대학운동은 미래지향적 교육가치 창출을 위해 공정무역 운동의 정신과 세계적 동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전주대가 공정무역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정무역 대학 목표 및 달성 기준을 조금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진 현황을 보시면은요, 네. 국제 세미나와 앞에 보시면은 공정무역 마을위원회에 참여 신청서 활동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또 학생과 교직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학교 내에 만들고 또 학교 내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판매처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급식에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2년 뒤 재심사 시에는 이제 품목이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캠페인 부분에서는 재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구성원의 5% 이상이 공정무역 교육에 참여했을 때 공정무역 대학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2년 후 또 재심에서 또 그 2년 후 두 번째 심사에서는 7%, 10%로 상향 충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논의 끝에 이러한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무역 교과목 개설을 이제 권장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에서는 예. 좀 제가 말이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이러한 협약식을 벌인 것은 사실 규정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협약식을 함으로 인해서 전주대 내에서 구성원 5%의 교육을 독려할 때 참여를 독려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 협약식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 내에서 홍보할 방법이 막막해서 주변에 아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또 진로 탐색 시간에 공정무역 교육으로 진로 탐색 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때 여러 교수님과 보직 교수님과 총장님이 여기에 참여해 주신 것, 전주시에서도 같이 협약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대면 교육을 했고요. 두 번째 재인증 때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전부 교육을 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었고 7% 이상 해서
888명 이렇게의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께 참여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00명이 넘는 교수님과 교직원들이 이 교육에 또 참여를 해주셔서 그 일정 부분에 이제 그 확산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처음에 인증받기 전에 대강당에서 공정무역 교육을 하는 것과 또 각각 그 과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학 과목에서 그 공정 여행이나 윤리적 소비나 아니면은 그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같은 경우에 역사 교육을 받은 이미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과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 수업 태도가 좋고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질문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보직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셨고 여러분들께서 입을 모아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뭐 인증받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 내의 시스템으로 안착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내에 있는 판매처의 모습입니다.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보지 않은 그 판매처에 찾아가 가지고 그쪽 담당자를 만나서 이렇게 물품을 여기서 비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과정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도 다양한 품목을 이 매장의 매니저가 직접 선택을 해서 매장에 비치하고 일정 정도 판매량도 있었습니다. 공정무역 동아리 추진 현황으로 이제 보시면은 공정무역 동아리 활동을 학생들이 했는데요. 커피 동아리, 바리스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더 나아가서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제가 특별히 지도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공정무역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스스로 취합을 해서 두꺼운 자료집을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하기도 했고 또 학교 행사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서빙하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관련 도서를 학생들이 구입을 해서 서로 돌려가면서 읽기도 하고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또한 뭐 그것이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일본의 공정무역 운동을 하고 있는 구마모토 학원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과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세미나의 한일 대학생 공정무역 포럼인데요. 전주대와 대전대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고 일본에서는 구마모토 학원대학과 또 일본의 특이한 점은 학생들의 연합 동아리, 공정무역 연합 동아리가 무려 14년 동안 그 계속되고 있는 연합 동아리가 있어서 그 연합 동아리의 학생들이 여기에 다수 참여를 해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한테 어떤 점이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일본 사람이랑 처음 이야기를 해봤다라는 것이었고요.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학생한테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높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요즘에 한일 관계가 좋지 않고 했는데요. 학생들이 공정무역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일본인 학생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 굉장히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작년에 역시 코로나 상황이어서 공정무역의 날 캠페인은 학생들이 학생회관 그 광장 앞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이렇게 나눠주고 또 전단지에 공정무역을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써서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공정무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커피를 배포하는 그런 체험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행사였지만 학생들한테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공정무역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도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공 제조 부문과 판매 영역, 사회운동 조직, 소비자 영역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공정무역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소비를 촉진하는 활동이 미약하나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정무역 활동에 비하면 정말 예산도 적고 미약한 활동이지만 지방도시에서 나름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지원에 의해서 공정무역 제품 개발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로컬 페어 트레이드 제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전라북도만의 특색 있는 융합형 공정무역 제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리빙랩 방법론을 통해서 주민들과 협력해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판로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공정무역이 저변이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전주시가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공정무역 조례도 2018년에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서 보신 대로 2019년에 전주시와 전주대가 공정무역 실천 선언을 했었고, 또 전주대학이 공정무역 대학 교육을 함으로써 약 2,000명이 공정무역 교육을 또 받았고요. 또 전주에 있는 여성 소비자 단체가 캠페인을 벌이면서 1,600명에게 공정무역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전주 아이크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약 1,000명에 대해서 공정무역 교육을 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가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었고, 전주 시내에도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처가 27군데, 156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무역 도시 인증이 전주시가 전통문화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새로운 이슈에도 참여하고 있는 혁신적인 도시라는 그런 자부심을 주민들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 성과 및 기대 효과를 본다면 전주시가 또 전주대가 전주 지역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여기 지도에서 보시듯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18개 공정무역 도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비수도권은 전주시 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자원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또 인적인 부분에서도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전주시는 과거에서부터 역사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정치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공정무역 운동에서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대와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일본의 구마모토시의 공정무역 추진위원회가 교류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는 2,000개가 조금 넘는 공정무역 도시가 있고, 구마모토시는 2010년에 세계 1,000번째 공정무역 도시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마모토시의 추진위원회와 구마모토에 있는 대학들과 전주대가 교류하고 있어서 지방대학이지만 이런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무역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한 사람이 브루스 크라우저씨, 가스탕의 출신이신데요. 그분이 사는 가스탕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 이 자리에서 노예가 거래되던 곳인데요. 몇 년도에 이 자리에서 몇 명의 노예가 매매되었다라는 것이 기록된 이 탑입니다. 그 탑을 이제 시민들이 돌아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높은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가스탕에서 공정무역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마모토에서 열린 공정무역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브루스 크라우저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그리고 성찰을 해야 된다. 따라서 공정무역 운동이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이 아카시 쇼코상은 가정주부로서 혼자 공정무역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정무역 가게를 운영하면서요. 그리고 브루스 크라우저씨는 자신과 자기 부인과 유모 3명이서 공정무역 도시운동을 이 조그만 도시라고 할 것 없이 조그만 타운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미약하나마 무엇이든 사회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입니다. 뭘 배웠냐 좀 써보라 했더니 이번 학기 사회적 경제 수업을 들으며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는 것이라는 가치를 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시선을 높이 해서 저 아래 내려다보면서 제3세계 소농 생산자들을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학생들이 알고 있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학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의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공정무역대학교가 전주대학교가 공정무역대학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공정무역대학을 나온 학생으로서 실천하고 행동에 대한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주대학교가 공정무역대학으로서 학교 안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하는 커다란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정무역 대학의 인증을 받은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닥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한테 홍보할 기회도 없었고 학교 내에서도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바로 내일인데요. 전라북도 연구원이죠.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주대학교 안에서 공정무역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공정무역 공공기관이 전주 시내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주대가 그렇게 지역사회 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내일 그런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학내에서는 공정무역의 생산 현장에 학생들을 어떤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체험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정무역 관련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논의를 내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정무역 최초의 공정무역 대학이기는 하지만 전주대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그다지 많은 성과를 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보겠고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서 더 앞으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회대학교 전지윤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 구로마을대학 초빙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전지윤입니다. 오늘 대학은 공정무역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라는 주제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가 추진했던 공정무역 운동 사례에 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무역대학은 어떤 조직에서 인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는 공정무역 도시와 대학을 포함한 공정무역 커뮤니티 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인증 심사, 교육, 캠페인, 국제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공정무역 도시 인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공정무역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둘째, 공정무역 제품의 사용 및 판매를 촉진해야 됩니다. 셋째, 도시 내에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가 한 곳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이 목표 세 번째가 공정무역 운동을 하는 지역구와 대학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요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넷째,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해야 됩니다. 다섯째, 이러한 활동을 모아서 언론 및 캠페인 홍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공정무역 대학의 4가지 인증 목표입니다.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정무역위원회가 학교 내에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의 사용 및 판매를 촉진해야 됩니다.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활동을 모아서 공정무역과 관련된 언론 홍보 활동도 전개를 해야 됩니다.
네, 성공회 대학교의 경우 이 네 가지 인증 목표를 중심으로 공정무역 대학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추진을 했는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성공회 대학교가 공정무역 운동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무역 조직 자원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공회 대학의 경우 9년 이상 공정무역과 관련된 연구 교육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조직 내부적으로 인력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구인 구로구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왔습니다. 사회적 경제 그리고 공정무역을 매개로 꾸준히 협력을 해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공정무역 도시 인증 기준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커뮤니티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로구 지역구 내에 있는 공정무역 운동을 하고 있는 성공회대가 공정무역 마을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참여 주체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공정무역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네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현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표 관련해서는 20년에는 14인 그리고 21년에는 12인으로 구성된 공정무역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와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학교 내에 있는 자연드림 카페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를 해왔습니다. 별도로 공정무역 제품 홍보관을 설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수업 재료나 캠페인 활동 시 공정무역 제품을 활발히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 관련해서는 한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는데요. 공정무역 관련된 정규 교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특강을 진행하였고요. 해피트레이드라는 공정무역 창업 동아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활동들을 모아서 교내 언론을 중심으로 공정무역과 관련된 홍보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네, 그 활동과 관련된 간략한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무역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공정무역을 창업을 한다거나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알려진 바가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무역 취창업에 관심이 높은 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창업 실무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외에도 공정무역 워크숍 등을 통해서 공정무역 재료를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공정무역 그 창업 동아리 중 하나인 베이킹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에서 공정무역 원료를 사용해서 베이킹 수업을 했던 사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주 좋은 후기들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 학교에 있는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인 자연드림 매장 안에 공정무역 제품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설치한 사진입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카페테리아나 학생 식당에 공정무역 간식바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공정무역 정규 교과목 안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공정무역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추가해서 학우들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 성공회 대학교의 대표적인 공정무역 창업 동아리 해피트레이드를 소개하는 사진인데요. 해피트레이드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작년에는 실제 그 홍보 잡지를 출판을 했어요. ISBN 번호까지 있는 정식 출판물이었는데요. 학생들이 공정무역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낯선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시선으로 바라본 공정무역이라는 주제로 직접 패션 화보도 찍고 또 구로구에 있는 공정무역 협의회들과 협력을 해서 인터뷰라든지 구로구 공정무역 제품 지도 같은 것들도 잡지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2021년 10월 성공회 대학교가 공정무역 대학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11월에는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구로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모여서 2021년 12월에는 구로구 공정무역 협의회가 정식 단체로 창립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 또 대학 내에서는 성공회대 공정무역 운동이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공을 이끌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조직의 자원 및 역량입니다. 사실 성공회 대학교의 공정무역 대학 운동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수행 기관인 구로마을 대학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마을 대학의 경우 성공회 대 학생들의 창업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로마을 대학에서 공정무역 창업 동아리인 해피트레이드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공정무역 교과목 개설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일반 대학원 협동조합 경영학과가 개설이 되고요. 2013년부터 서울시 공정무역 지원 사업에 참여한 후로부터 약 9년간 공정무역 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9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공정무역 전문 연구자들이 배출이 될 수 있었고 그 연구자들이 다시 학부생들을 성장시킴으로써 해피트레이드라는 공정무역 창업팀이 창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피트레이드 학생들은 다시 교내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캠페인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컵 자연드림 카페 같은 경우에도 2007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해 왔기 때문에 학교 내에 좀 더 자연스럽게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취급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공회 대학교의 물적, 인적, 문화적 자원이 공정무역 운동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관련된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성공회 대학교 공정무역 연구자분들이 직접 출판한 저서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공정무역 정규 교과목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네, 다음은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연드림 카페의 사진이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요인은 제도를 통한 인증 촉진입니다. 앞에서 인증제도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공정무역 도시 인증 제도가 성공회 대학교가 공정무역 대학 인증을 받는 데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구로구의 경우 공정무역 마을 운동을 꽤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커뮤니티 안에 공정무역 인증을 받을 만한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준비가 된 단체가 성공회 대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무역 협의회에서 이제 성공회대랑 같이 인증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이었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인증이 촉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인증 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그 공정무역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성공회 대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인 구로구 그리고 관가의 협력 거버넌스를 꾸준히 그리고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구로구의 공정무역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에 활발히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학교 자원을 지역구와 공유함으로써 협력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거버넌스는 사실 공정무역 대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조직 혁신적인 사례로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성공회 대학교가 4가지 목표를 다 추진을 하고 충족을 했었지만 커뮤니티 인증 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학교 행정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학교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구로구 그리고 관가의 협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냈고요. 그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바로 공정무역 마을 캠페인 펀딩이었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통해서 모금된 금액으로 구로구 안에 있는 커뮤니티의 인증 비용이라든지 캠페인 비용을 한번 지원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80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고요. 약 200만 원의 모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관련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정무역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례 발표에도 참여를 해서 공정무역 대학 관련된 사례도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구로구에서 공정무역 마을운동 관련된 간담회가 있으면 참여를 해서 관련된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또한 구로구의 중요한 공정무역 행사 중 하나인 포트나잇에도 이제 해피트레이드 친구들이 참여를 해서 대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가 구로구 공정무역협의회와 함께 진행을 했던 펀딩 캠페인 사진인데요. 학교에도 홍보물을 비치를 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공회 대학교가 공정무역 대학 실천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 한 페이지로 한번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자원과 역량을 구축하고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목표 관련해서는 공정무역에 대해 비교적 인식이 높은 구성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했던 카페가 학교 내에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 관련해서는 부로마을 대학의 예산이라든지 9년간의 연구 그리고 교육 활동을 통해서 배출된 전문 인력 자원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공정무역 캠페인 활동이 있었다라는 이러한 자원과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 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학교도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학생들의 졸업 그리고 잦은 인원 변동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이게 공정무역 제품인지 인지 없이 구매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교육 인원수 충족도 어려웠고 또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언론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증대 활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정규 교과목을 개설을 하고 해피트레이드라는 동아리를 통해서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진행이 되었던 공정무역 연구 실적이라든지 지역사회 협력을 홍보 자료로 만들어내는 전략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공정무역 운동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계신 대학 관계자분들께서는 과연 대학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으면 뭐가 그렇게 대학의 이점이 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4가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마을 운동의 특성상 시민사회 그리고 관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대학이 공정무역 운동을 한다면 그 사이에서 중요한 협력자,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확장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대학에서 모여주셨는데요. 전국의 공정무역 운동을 추진하는 대학들과의 네트워크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는 국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아태 지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다수의 공정무역 대학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3가지 영향력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공정무역 창업 기업가, 활동가로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 윤성원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발표하신 대학 사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년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년간 또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인증까지 연결을 하셔서 운영을 지금도 이제 계속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그런 대학들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저희는 사실은 아직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작하는 그런 대학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 인증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좀 많이 배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공정무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것은 2020년, 2021년 이렇게 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 2학기에도 다시 한번 그 공정무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중점을 두어서 진행을 해왔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입 배경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어떤 교육 과정을 다루어 왔는지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좀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화성시가 네 번째로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2019년도였는데 이제 인증을 받은 것은 2018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직전이긴 하였지만 어쨌든 그 즈음에서 이미 ESG라든 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 화두로 이제 대두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저희 학교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민관학 이런 이제 그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학생들도 저희가 이제 취창학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화성시에서 이제 인증을 받은 후에 공정무역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저도 함께 이제 조인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공정무역의 어떤 그 당위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이제 지역 대학으로서 함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화성시와 수원대 간에 이제 공정무역 앞으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 방향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성시의 이제 지원 하에 운영을 하고 있는 화성 공정무역 마을 협의회, 그러니까 활동가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인데요. 그 화공협과 이제 저희 수원대 간에 이제 MOU를 체결을 하여서 본격적으로 공정무역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마침 캡스톤 디자인을 모든 학과가 전공 필수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커리큘럼을 개편을 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을 이제 바꾸게 되면은 그것을 또 수년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면 또 수년간의 어떤 갭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 타이밍이 조금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잘 맞아서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을 이미 다 도입을 한 이후에 그것을 돌려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캡스톤 디자인을 시범적으로 공정무역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이제 경영학부는 경영학부와 경제학부 그리고 호텔관광학부 이렇게 세 개 학부가 경상대학 안에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3개 학부입니다. 그래서 그 3개 학부의 이제 6개 전공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각각 이제 그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을 동시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반으로 운영을 하면서 당시에는 이 코로나가 이제 발발한 직후였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되게 미지수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커리큘럼 후반부에 기획이 되었던 어떤 그 실습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한 반에 20명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이제 그 조금 더 인원,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수업 관리라든지 학생들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용이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120명으로 이제 최대치를 이제 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제한을 두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 글로벌 비즈니스, 회계, 경제, 국제개발협력, 호텔관광 이렇게 6개 전공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작년과 이제 재작년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그러니까 2학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다양성을 조금, 줄 필요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공정무역, 요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요런 구성으로는 2학기에 다 같이 공통으로 돌리는 걸로 수업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21년도 2학기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과 키워드를 이제 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과 마을운동이라든지 공정무역과 협동조합 뭐 이런 식으로 좀 조합을 다채롭게 해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총 15주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매주 주차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이런 분들께서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그 처음 개설을 하는 그런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호기심도 많지만 또 사실 성적 평가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려도 적지 않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는 상대 평가를 하지만 이 과목의 경우는 이제 절대 평가를 하면서 특별히 패스 페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만 충족을 시키면 이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조금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이제 코로나19의 그 확산의 이제 그 타이밍이 그렇게 맞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전체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면서 이론 실습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이론 부분만 비대면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올 모든 그 매주를 전체를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매주 각각 그 주차별로 주제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전문가분들의 특강을 듣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학기 말에 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소비자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 의도, 그러니까 어떤 의도에서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다든지 아니면 주요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받은 도시들이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으니까 특정 도시들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공정무역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저희가 PPT의 결과물을 이제 제출하도록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봐라. 그러니까 한 6분에서 8분 사이, 그러니까 평균 한 7분 정도, 8분을 넘지 않게끔 한번 제작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마다 한 4팀, 5팀이 있기 때문에 예선을 거쳤고요. 학생들의 어떤 그 투표라든지 교수님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총 반영해서 1차적으로 한번 예선을 거쳤고 각 전공마다의 최우수 팀을 본선 경합을 했습니다. 본선 경합을 할 때는 외부 심사자분들을 특별히 초빙을 해서 저희가 그 최우수 팀들 중에서도 더 최우수 팀을 한 팀을 선정을 해서 또 시상도 하고 그리고 경영학부 뭐 경제학부, 호텔관광학부 저희 그 학과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이니셔티브를 좀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 화면들의 이제 사례들이고요. 이제 요거는 저희가 LMS로 운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전 최종 심사 이게 이제 본선이고요. 그래서 여러 외부 심사자분들, 저희 학장님 그리고 이제 전공 교수님들 다 이렇게 참석하셔서 이렇게 심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좀 끝에 보이는 요 팀이 최우수 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것을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크게 3가지 정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지를 물어봤는데 3분의 2 정도는 뭐 많이 매우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대부분은 굉장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다른 학우들에게도 추천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반 정도 되고요. 그렇다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좋았던 점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한번 언급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정무역과 그 제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 이해도가 높아졌고 조별 과제를 통해서 이제 협력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그리고 실무자분들이 강의를 했던 점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의사항은 이제 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어떤 영상 제작에 있어서 좀 학생들도 전공이 뭐 미디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 쉽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향후 기대와 전망,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데요. 학생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제고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계속 저희가 이것을 꾸준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 공정무역의 정신과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참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직은 좀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공정무역 대학으로 좀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새 학교의 발표 사례들을 잘 들었습니다. 한일 대학생 공정무역 포럼 등 공정무역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전주대학교의 사례, 그리고 조직 자원 역량과 지식 네트워크, 공정무역 마을운동의 중요한 참여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의 사례들을 보여준 성공의 대학교의 사례,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공정무역 대학으로 준비하시는 수원대학교를 응원합니다. 이어서 토론이 진행될 거고요. 토론에서는 한국공정무역 마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승건 위원장님이 토론의 좌장의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들 다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예, 바로 이어서 그러면 세 분의 발표를 들었기 때문에 이어서 네 분의 토론으로 바로 연결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약속된 시간이 1시간 반이었고 이제 30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나중에 혹시 또 한 말씀도 또 하셔야 될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토론해 주시는 분들이 한 5분 플러스 뭐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학술 대회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또 이게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 또 뭐 약속된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거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그냥 앉은 순서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오 교수님이 먼저 하셔도 좋고. 예, 김철규 의원님, 예, 앉은 순서를 하시죠. 아, 예. 5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조금 시간 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세 분 발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됐고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굉장히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제가 그전에 이제 학교에서 생협 고생만사라고 해서 생협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난 한 12년 동안에 2번을 실패를 해가지고 사실 약간 상처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뭐랄까 약간 묘한 감회를 느끼게 되는데요. 같이 생협을 준비하던 학생들 혹은 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고대 교내의 여러 가지 상업적 공간에 대한 연구를 한 친구들이 붙인 이름이 고려대학교는 CJ 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투썸 플레이스라든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기업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학교 내 공간들을 거의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공공적 가치를 담보하고 있는 곳인데 사실은 공간으로 알 수 있듯이 과연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 또 공정무역이나 혹은 공정무역 대학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그러니까 소비라든지 뭐 이런 것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그것의 어떤 교육, 확산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히 기능적 지식을 많이 쌓아서 혹은 뭐 스펙을 쌓아서 소위 말하면 경쟁력 있는 지식 노동자를 만드는 곳인가
이런 대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뭐 사회학자니까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다양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지 더불어 삶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혹은 뭐 크게 눈을 키워서 전지구적인 사회적 약자, 제3세계 지역의 농민, 어린이, 여성에 대한 관심, 배려. 그다음에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소위 말하면 대중소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소비를 통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를 공정무역을 통해서도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좀 너무 무거운 얘기지만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질서라든지 혹은 능력주의 신화, 내가 잘나서 내가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잘나서 대한민국의 엘리트가 되는 이런 데 대한 성찰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의 어떤 방향성 혹은 사회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 이제 구체적인 이제 논의인데요. 그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특히 이제 전주대라든지 성공에 대해 어떤 성공, 지금 현대는 볼 때는 고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성공 사례인데 그 성공의 요소들이 이제 되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성공의 대학 사례를 통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직적 자원이라든지 인증제도 역할, 그다음에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정말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 그 공정무역 대학 혹은 공정무역이 학교 내에서 어떻게 정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는 이제 아마 주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생협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텃밭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다음 1년 있다가 졸업을 해버려요. 이런 경우가 좀 많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정말 학교 안에서 주체를 양성하고 주체화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될 것인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마 지금 이 선구적인 사례들이 그런 면에서 좋은 어떤 샘플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더십 문제인데요.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그 전주대 총장님의 이런 그 말씀 이런 걸 들으면서 이런 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리더들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고려대학이 배우려고 한다면 혹은 다른 대학들이 이 성공한 사례로도 배우려고 한다면 이런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그런 논의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발표자 세 분 같은 경우도 일종의 선각자이자 선구자이자 지도자, 리더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를테면 뭐 교수님들 찾아가서 뭐 부탁하고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의 발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제도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앞선 사례들의 어떤 논의가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고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학교 내에 이제 상업시설에 관한 질문인데요. 성공회대 같은 경우는 아이쿱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공회대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적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담은 그런 문화가 있는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아이쿱에서는 그동안에 공정무역 제품들을 판매를 해왔었는데 이 새로운 공정무역 대학이라고 하는 인증 제도가 들어왔을 때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대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생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존에 이제 상업적 공간들이 있을 테고 그 공간들이 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정신이자 상품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정무역위원회인데요. 사실은 아까 이제 거버넌스를 뭐 이제 여러 가지 지자체라든지 대학 기업과도 관련이 되지만 학교 내 이제 거버넌스죠.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공정무역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보니까 이제 교수 혹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교직원들이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그전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안정적인 뭐 운영위원회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게 되게 어렵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렇게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그런 공정구역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 공정구역위원회가 학교 내의 교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어떤 법적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도로서 학교 내에 뿌리를 내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공정구역위원회가 정말로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좋은 조직이어야 되고 또 동시에 학교의 교칙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걸 다 질문하신 것 같고 제가 답을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하셨어요. 리더십 문제도 저 역시 고민이고 또 기존의 상업 공간들과의 글쎄 뭐 타협이라 그래야 되나 혹은 뭐 포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들 또 아까 거버넌스 얘기 교칙 안으로 흡수될 수 있는가 혹은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일까? 오히려 독립적인 위상이 더 나을까? 이런 문제들은 연구자로서도 굉장히 사실 고민이 되는 지점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바로 교수님. 네. 저도 김철규 교수님 이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것은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전생애를 다 바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최근에 이제 불어오는 바람 중에 하나가 SDGs하고 이제 ESG가 이제 굉장히 큰 열풍으로 오고 이제 하나의 큰 흐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대학이 어떻게 양성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가치와 실제적인 여러 가지 방법론 또는 기술을 대학이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확산시킬 것인가 굉장히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뭐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맨 처음 이제 발표하신 전주대학교에서 이제 공정무역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지역사회 혁신 인재 양성 쪽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확산시키는 인재로서 이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되게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자체가.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노력들 자체는 뭐 대학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공정무역 대학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노력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학교 내에서 공정무역의 가치나 방식 자체를 확산시키고 이해시키고 또 이제 이런 데 대한 어떤 인식을 제고시키는 이런 노력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3개 대학이 이제 해왔던 일은 사실은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해왔던 일이라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결심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제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현재는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어떤 틀에다가 학생들을 넣는 모양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학생들이 과연 주체적인 성장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미래의 공정무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세대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도전적이면서 깊이 있는 학생 활동 자체가 제공되는 그런 장이 마련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공정무역 이제 동아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인식적인 인식 제고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들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어떤 학생들은 실제로 공정무역 이제 기구에도 진출을 해야 되고 공정무역 기업도 창업을 해야 되고 또 공정무역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공정무역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면은 현재 하고 있는 이제 동아리 활동의 수준 자체를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다음에 훨씬 더 도전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공정무역 뭐 동아리 뭐 운동 차원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 자체가 훨씬 더 깊이 있고 도전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저는 이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정무역 대학 그 인증 과정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장애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학 내에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 교수와 또 최소한 이제 학교의 교무위원급 중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기도 좀 되게 어렵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공정무역 대학으로 인정받는 기준 자체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에서 SCGS Affiliated Universit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속 발전 가능 대학 어소시에이션이 결성이 돼 있더라고요. 미국만 하더라도 한 750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진입 장벽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관심이 있으면 신청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750개 정도의 대학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소시에이션으로서 위상도 갖게 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큰 힘 자체가 실제로 그런 어소시에이션에서 어떤 일을 이제 벌리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컨퍼런스나 뭐 포럼이나 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이미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을 갖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 환경에서도 먼저 이렇게 공정무역에 관심이 있는 여러 대학들이 참여하는 어떤 대학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먼저 만들고, 그런 어소시에이션에서 위상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학 인증과 관련된 공증 기관이죠. 대교육 같은 이런 기관들하고 공동으로 이런 인증제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이것들 자체가 탄력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뭐 지금 혹시 다른 뭐 계획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공정무역에 대한 공감과 협력과 연대와 실천이 이게 하나로 다 묶어져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정무역이라는 이슈 하나만을 놓고 이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것을 대학 전체의 SDGs, EGS 관련 정책과 맞물려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게 현장 중심이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공정무역 창업 교육을 저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농협중앙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공정무역 기구도 제가 찾아가서 실제로 학생들이 공정무역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되고, 또 이 분야가 아직은 미개척된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학생들이 창업 쪽에 훨씬 국내 창업보다는 해외 창업 쪽으로 우리가 길을 터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농협 관계자하고 몇 분하고 이제 국제 공정무역 기구 대표하고 이제 의견을 나누고, 사실은 올 2학기부터 공정무역 청년 창업가 교육 과정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다가 잠시 좀 유보되고 있는데요. 이런데 과연 창업 교육만으로 될 것인가? 예.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그 성공의 대학 사례처럼 어떤 연구자 과정 자체가 같이 병행이 되면서 연구도 해주고 거기서 발견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좀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 과정으로 나가야지 성공 사례가 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혹시 이제 공정무역 분야의 국제 또는 해외 창업과 과정 자체를 여기 이제 모으신 여러 개 대학들이 같이 협력해서 좀 만들어 볼 가능성을
같이 논의할 수도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것이 제가 논의의 이제 토픽으로 제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말씀하신 건 또 마찬가지로 뭐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고민하시는 문제들이 있죠. 특히 학생들 뭐 창업 동아리든지 교육 어떻게 할 것이고 지속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대학 인증의 문제들, 창업 교육 관련된 문제들 등등은 뭐 다 저희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두 분이 사실은 조금 마을위원회 입장에서 보면은 마을위원회 좀 바깥에서 마을위원회 요구하는 그런 코멘트를 사실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나머지 두 분 또 토론도 하시고 또 다른 분들 얘기하실 때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좀 스스로 생각하시는 의견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 교수님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사실은 대학 인증 제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제도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하셨고 지금도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데에 대한 개인 의견, 뭐 이게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개인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청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의 천경입니다. 네, 세 분 굉장히 열정적인 활동, 그리고 그 대학의 사례가 조금 성격이 다른 모습으로 나온 모습들 잘 들었습니다. 뭐, 연륜의 차이도 있고, 상황의 차이도 있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대학에서 운영해 온 내용들을 잘 들으면서, 근데 저희 학교가 아직 인증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또 많이 배운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실은 2010년부터 윤리적 소비라고 해서 핵심 교양 과목을 개설을 했고 그 안에 커다란 윤리적 소비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안에 한 챕터로 공정무역을 가르쳐서 사실은 아까 우리 성공회대 같은 경우는 공식 교과목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제 2010년부터 공정무역을 계속 가르쳤고 또 활동도 시켰고 뭐 예전엔 대면이 가능했으니까요. 이벤트 활동 뭐 부천시가 또 마침 최초로 공정무역 도시 인증 받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은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저희가 교재를 만들고 해서 그 안에 공정무역도 당연히 있으면서 현재 전국의 10개 대학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산해서 윤리적 소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대학에서 각 대학에서 이제 윤리적 소비를 가르치니까 결국은 그 대학들은 모두 공정무역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교재 내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공정무역 대학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아직 높지 못했고 저희 학교도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야기되고 심지어 사회혁신 융복합 전공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 두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굉장히 의미 있는 사실 또 필요한 뼈아픈 내용입니다만 리더십이 누구가 되어야 이것들을 이끌어야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공정무역 대학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았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은 최소한 되어야 저 이제 인증 기준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 아니냐라는 지적에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정도의 공감대가 되지 않고 공정무역 대학으로 인증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도 10여 년 전부터 해왔지만 공정무역 대학으로 신청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바로 지적들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요. 어떤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되어서 노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가톨릭대학교만 해도 사실은 부천시와 민간학 활동, 시민대학 운영, 또 부천 공정무역
협의회 이런 쪽과 굉장히 활성화된 활동을 했고 이미 이런 대학 있기 전부터 공정무역 그 동아리 같은 형태로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으로 인증받지 못했죠. 그것을 이제 저희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 대학을 아까 우리 총장님 얘기했잖아요. 전주대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도시도 마찬가지고 마을도 인증받을 때 지자체장이 하자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이끌어지는 것처럼 대학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총장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 대학으로 만들고 학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는 공정무역 대학으로 인증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또 다른 소비자를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니 인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곧 확산인가 하는 것들은 참 퀘스천이에요. 이게 공정무역 도시가 되었다, 인증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시장이 확산되고 사람들에게 계속 구매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가. 그래서 그런 여러 여건들과 함께 운영되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또 구호성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공정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모두 대학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의미 있는 가치 이것들을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서 인식을 높이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이 했던 것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어렵지만 이것들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학교가 어떻게 보면 가톨릭 대학교도 좀 지금까지 활동을 많이 했지만 이걸 인증이란 과정을 통해서라도 저는 넘어서려고 했는데 두 분은 이것도 장애 아니냐 이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생각을 좀 가지면서 다시 이것도 하나의 과제다. 우리가 마을위원회 또 인증을 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걸 함께 논의해서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확산할 것인가를 더 연구해야겠구나. 이런 책임감을 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인증 관련해서는 이 우리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도 계속된 토론에 아주 심각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화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5년에 성공회대학교 이제 박사과정에 입학하면서 그때 공정무역 연구를 그때 처음 시작했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하고 인천 정도에서만 공정무역 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하면서 공정무역 단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한국의 분위기나 이 상황을 봤을 때 공정무역이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기 뭐 장승원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지점에서 노력을 하면서 이제 지식도 생산하고 연구물들을 만들면서 그것들이 이제 소비되고 유통되기도 했고 그리고 마을위원회를 만들면서 제도들도 만들어가고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활동가들을 양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정무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제 이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공정무역을 알리면서 이렇게 지역 단위의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고대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토론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보면은 이 과정 자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의 이제 향후에 어떻게 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대학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은 저는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만들고 어떠한 직업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정말 학생들이 가졌으면 하는 부분은 세계 시민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게 일어나는 이런 약탈적인 구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정말로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저도 그렇고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함께 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정무역이 그것들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이 단순히 그냥 학생들에게 공정무역을 알려주고 그냥 공정무역에 대해 인식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서서 토론하셨던 분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자신의 실천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업을 바꾸고 그다음 지식을 생산하는 이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학교 내부에서의 연대, 그러니까 뭐 진짜 직원분들, 그다음 다른 교수님들, 학생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되게 척박한 상황에서 지금 공정무역 대학 만들기를 다들 하고 계시는데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대학 간의 연대라든가 지역사회하고의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학생들이 생산지를 좀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가난하다는 거나 어렵다는 게 사실 한국에서 생각하는 상상 이상인데 그걸 가서 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생산지에 가서 좀 그 상황을 보고 좀 깊이 공감하는 그런 학생들의 변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향후에 학생들과 함께 연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대학의 중요성과 학생 교육, 지속성 이 문제들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발표해 주신 세 분이 좀 짧게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서 그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이나 생협은 전주대학에 없습니다. 만들고 싶지만 아직 여건이 안 되는데요. 학생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뭐 정관이나 규정이나 명문화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이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교직원분들이 공정무역의 이 가치에 대해서 좀 깊이 공감하셔서 기꺼이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직 교수님이 바뀔 때마다 공정무역위원회를 소집할 때 여러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인증 과정에 대교협이 참여를 해서 공동 인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색을 해보니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전국 학생회 네트워크가 있어서 공동으로 인증을 하고 있었고요. 영국의 대학은 물론 커리큘럼에 공정무역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판매만 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좀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학생회가 이렇게 조직화되어야 할 텐데 저도 학생회 임원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임원들의 임기가 짧고 계속 졸업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인식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 목표까지 언제 다다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성공의 대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성공의 대학교 내에서 이제 상업시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공정무역 대학 운동을 위해서 자연드림 카페가 먼저 생겨난 건 아니었고요. 자연드림 카페가 먼저 이제 개설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공정무역 운동이 추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정무역 대학 운동을 추진하면서 그 자연드림 카페에 있는 매니저분이랑 또 적극적으로 상의도 하고 홍보관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협력이 강화된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정무역위원회 역시 저희도 뭐 교칙이나 학교
공식적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에 따라서 이제 인원이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교수님들께서도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정무역 자체에 대한 인식 교육도 중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연민, 공감, 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교육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체성이 변화하고 또 타인에 대한 공감을 높여서 공정무역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서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어떤 그 인사이트를 많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워가는데요. 저희는 아직 인증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이제 취준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하지만 언젠가는 좀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그 인증에 대해서 그거의 의미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게끔 화두를 던져주셔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인증 기준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다른 이렇게 좀 앞서가신 이런 대학에서 좀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주셔서 과연 이게 인증으로만 어떤 공정무역을 어떤 이 정신을 잘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인증을 위한 인증일 수도 있지는 않은 건지 사실 저희도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해가는 입장에서 조금 우려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식 인증이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좀 이미 이제 먼저 이제 밟아 가시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와 어떤 의견을 주시면 굉장히 저희도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정무역 교육을 지금 이제 받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경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경상대학 쪽에 좀 소속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제 생산지에 대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뭐 실습 우리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반응들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더불어 사는 삶, 뭐 이것의 어떤 그거의 정신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신들이 어떤 그 커리어를 함께 할 정도로 뭔가 강한 어떤 동기가 있으면 더욱더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확산되어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 질문을 하는 게 뭐 생산지나 이런 역사적인 건 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이제 좀 올인을 했을 때 어떤 수익 창출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제 경영 쪽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뭔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있다면 굉장히 그것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돼서 더 파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어떤 경상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지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학기 2학기부터는 점차적으로 그 외연을 넓혀 가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과학대학이라든지 인문사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바운더리를 넓혀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기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학습한 배운 그러한 틀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공정무역이라는 정신이 있지만 그것들을 그들의 어떤 니즈에 맞게 다양하게 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같이 제공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얘기 좀 하면서 마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여기 지금 참가하고 계시는 분하고 또 온라인으로 질문하셨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얘기가 뭐 좀 있을까요? 그러면은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실 분 있으면은 얘기를 좀. 먼저 그 각 대학에서 3파 역할을 해주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센터장 최원교입니다. 두 분 그 김철규 교수님하고 어두손 교수님께서는 그 활동 참여자들의 주체성을 얘기를 했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대학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주체성도 중요하지만은 연대성 또는 공동체성도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에서 공정무역 활동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대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연대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이 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 대학에서 3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 주체성도 고민해야 되지만은 그 연대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 공동체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숙제를 많이 받아가는 느낌인데요.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제가 오늘 뭐 사회자기도 하지만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먼저 짧게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시작은 2013년에 시작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별로 진행되는 게 없었다가 여기 계시는 몇 분이 더 중간에 노력을 하셔서 17, 18년도에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 조금씩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정무역 활동의 큰 흐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는 항공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고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 뒤에 만들어져서 한국에 들어온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페어트레이드 인터내셔널에 한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에 부여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에.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는 가장 늦게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또 저희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도 아니고 또 인증을 하는 기관도 아닙니다만은 지역 공간에 기반한 운동을 촉진하고 선도해 가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 단위 중에 하나가 대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대학이 공정무역 마을운동에서 공간 이상의 역할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구의 중심이 된다, 지식 생산과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 혹은 학생들 혹은 청년들의 연대 주체성들을 어떻게 지속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저희 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또 중요한 게 대학 인증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 정말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혹은 뭐 서울대학교, 국립대학교가 뭘 못해서 인증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아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공회 대학교나 뭐 전주대학이 뭘 더 다 잘해서라기보다는 거기에 뭐 좀 더 우리 맞춰서 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어떤 자원을 가져서 뭐 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갖는 힘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는 게 좋을지, 얼마나 더 많은 대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인증이라는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현장의 얘기들 또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고민하시는 문제들 또 약간은 비판적으로 성찰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코멘트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대학교, 대학 공간, 대학생 청년들이 공정무역 마을운동, 공정무역 운동, 세계시민으로서의 활동, 의식 하는데 오늘 이 행사가 굉장히 뜻깊은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